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이어서 진행하는 거에 6장으로 가시면 돼요. 6장의 데이터 자료형의 학습 준비에 해당을 하시고요. 네. 이게 지금 수정 가능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편집자로 해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사용이 안 돼서 비어로 해줄 테니까는 다시 그 본인의 드라이브에, 그죠? 다시 한번 이거 눌렀을 때에 이거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실 건데 여기에 뜨죠, 그죠? 네, 이게 뜨셔야 맞아요. 네, 다시 지금 켜놨던 분은 다시 한번 켜보세요. 예. 켜보시면은 이 부분에 본인의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그렇게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만, 수정 가능이 나만 수정 가능이겠죠? 그죠? 비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나오실 것 같아요. 어제 확인 한번 하셨죠? 되셨나요? 복사가 되셨으면은 숫자 1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리스트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변수에는, 여기 변수거든요, 얘가. 변수에는 값이 하나씩 저장이 돼요. 맞죠? 그래서 서브웨이 1, 서브웨이 2, 서브웨이 3인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지하철에 0명이 수백 개 되겠죠? 수백 개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브웨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서브웨이 100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변수를 할 때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 뭔 말이냐면은 네이밍 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값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저장할 수가 있는 데이터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브 1, 2, 3에는 10, 20, 30이 들어가 있는데 서브웨이에 해당하는 거는 10, 20, 30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에 해당하는 걸 뽑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어떤 걸 배우셨죠? 인덱스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서브웨이 제로라고 하게 되면은 10만 뽑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브웨이 제로라고 하게 되면 요거 바꿨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꾸면 뭐만 뽑을 수가 있더라? 10만 뽑을 수 있더라. 그렇죠? 첫 번째 실행할 때는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값에 해당하는 거 따로따로 해서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형을 배우고 있고 리스트형에 해당하는 거는 값을 하나씩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값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이 값 하나에 접근할 때는 요 인덱스 번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을 한번 출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해보세요. 30 출력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숫자 뭐 써야 되죠? 네, 숫자 2 써야 되죠. 자, 이렇게 있어서 동작을 시켜내시면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이고 그러면은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 중에 조세호 뽑아보세요. 조세호 뽑아보세요. 자, 조세호는 몇 번째 인덱스 있어요?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이렇게. 그죠? 그래서 0, 1, 2. 그죠? 우리는 인덱스 0부터 시작하니까 1을 써야 조세호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걸 값 접근할 때는 이 대괄호 하셔서 인덱스 번호값을 쓰시면 되고 전체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 변수명으로 뽑으시면 돼요. 그렇죠? 변수명을 뽑게 되면은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다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런데요. 이거를 하나만 뽑고 싶지 않고요. 여러 번 뽑고 싶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코인이라고 이렇게 써보세요. 코인. 반복문이 아마 이 다음 챕터에 있을 거예요. 다음 챕터에 있는데 제 수업은 떡밥을 깔아놓고 갑니다. 왜요? 앞에서 좀 배우고 가면은 뒤에 가면은 그 내용 나왔을 때 쉬워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포구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반복 구문인데요. 지금 값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서 각각을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 우체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뭐요?
유재성님 안녕하세요. 조세호님 안녕하세요. 박면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고요. 앞쪽만 바꾸고 싶은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포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인 다음에는 값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웨이를 여기다 갖다 넣으실 거예요. 서브웨이를 갖다 넣을 건데요. 조금 바꿀게요. 여기다 S 붙이세요. 어떤 관례적인 성질이 있냐면요. 이 값이 여러 개 있으면 복수를 써요. 영어에서도 복수 쓰죠. S 붙여서.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복수 S를 붙이는 건데 한 김에 바꾸죠. 서브웨이가 이 의미가 없죠. 얘네들하고. 그래서 요거 네이밍 바꿉니다.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무한 할까요? 무한 도전에 얘네 조세호도 무한 도전 나오나요? 나왔죠. 그러면은 무한으로 합시다. 무한. 자, 변수 네이밍만 바꿨어요. 변수 네이밍만 무한 도전이니까 무한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다 땡땡 하세요. 포구문 아직까지 에러입니다. 에러인데 이 무한에 해당하는 거는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중에 한 개 가져와서 저장하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한이라고만 쓸 거예요. S 빼고.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포구문은 뒤쪽은 값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앞쪽에 해당하는 변수는 이 복수에서 단수로 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쓰고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무한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한 줄씩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값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출력할 때, 그 다음에 값에 대한 거 하나씩 뽑아와가지고 출력하고 싶을 때. 되셔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뒤에다 여기다 더하기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뜨죠. 그렇죠? 유재성님 안녕하세요. 조세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좀 띄어쓰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띄어쓰기 합시다. 그렇죠? 자,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세금 계산 뭐 이런 것들의 이름만 바꿀 때 있죠. 그렇죠? 다 똑같이 금액은 다 똑같아. 동문회요. 동문회는 어떤 사람은 뭐 10,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20,000원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결과물에 뭐만 바꾸고 싶을 때? 이름만 바꾸고 싶을 때. 그지? 그 다음에 혹은 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변수 하나 더 넣게 되면은 뭐 금액도 다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기본만 일단 알았습니다. 기본만 알았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값 여러 개 있는 건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를 값 하나 또 가지고 오는 방법은 포구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포에 해당하는 문법 포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 뒤에는 값 여러 개 하나 가져와서 저장하는 변수는 S 뗀 거. 이렇게 관례적인 표현이에요. 네, 굳이 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하단 얘기예요. 관례적이냐는 얘기는.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복수 단수를 많이 쓴다. 그렇죠? 그래서 코딩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이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쓴 거.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셔서 C 언어 자바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int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 int라고 하는 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int형을 쓰셔야 돼요. 10, 20, 30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야 돼요. C 언어 자바에서는. C자바에서는 이렇게 써요. C자바. 항상 이 변수에 해당하는 거를 한정을 지어줘요. 뭘로? 정수만 넣게끔. 그러면 깔끔하긴 하거든요. 깔끔하긴 한데 파이썬에서는요. 다양한 자료형하고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조세호가 문자죠. 앞뒤로 쌍따옴표. 두 번째는 숫자죠. 세 번째는 물 데이터형이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에 다양한 자료형인데 똑같은 자료형 못 쓴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유연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같은 데이터형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른 데이터형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파이썬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죠? 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인덱스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서 잠깐 했죠?
그죠? 인덱스 배우실 때 잠깐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자에 해당하는 걸로 조세호 찾아줘 이렇게 했네요. 그죠? 조세호 찾아줘 했더니 조세호는 몇 번째 있더라? 첫 번째 있더라. 그죠? 01이라서 실질적으로 두 번째인 거예요. 그치? 위치상으로는 두 번째 있고. 이거 엄청 중요한 offend 나왔어요. offend는요. 이거 offend가 여기 있나요? 네, 이거 다음에 있겠네요. 활용. 자, offend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기다가 써놓나. 여기 있네요. 자, 요거예요. AP가요. 애프터 눈에 해당하는 이런 거예요. 애프터거든요. AP가. 그리고 fend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찾아보시면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하하 이렇게 돼 있으면요. 현재 서브웨이에 들어가 있는 거 뒤쪽에 하하라고 붙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 데이터가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 뒤에 하하 붙이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게 원본 데이터고 거기에 하하가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을 하고서 누적해서 데이터를 합산할 때 많이 써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조건 처리를 해요. 만약에 20대들만 데이터 모으자. 20대의 이름들만 모으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20대가 맞으면 20대 해당 변수에 계속 누적을 하실 수가 있고 20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패스, 스킵. 아까 패스 배우셨죠? 패스나 뒤에 나오시는 컨티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20대 아니신 분은 스킵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맞으신 분만 특정 변수에 저장할 때 이때 append를 많이 씁니다. 크롤링 할 때 엄청 써요. 원래 데이터에 뒤에 붙이고 뒤에 붙여야 뭐가 돼요? 첫 번째 데이터도 보존되고 또 수집된 데이터도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가 변수는 어떻게 돼요? 덮어 써버리죠. 뒤에 들어간 거 어제 합의의 산책과 뛰는 거라고 하면은 뛰는 거가 뒤에 있으면 뛰는 거가 산책을 덮어 쓰잖아요. 변수들은. 근데 어떻게 된다? append를 하면은 기존의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가지고 있고 거기에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들어온 것들이 누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ppend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ppend를 쓸 거면은요. 그 누적하는 변수는 어떤 데이터형이 돼야 돼요? 리스트 데이터형이 돼야 돼요. 왜요? 값을 여러 개를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변수로는 안 되고 append는 이 리스트를 가질 수 있는 리스트 데이터형 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서브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append는 항상 어디에 붙었어요? 뒤에 붙었는데 특정 위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채점을 했어요. 채점했는데 100점이 1등, 그 다음에 80점 2등, 70점 3등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내가 잘못 봤어. 90점이 중간에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넣어야 되죠. 100점 다음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2등을. 그래서 그럴 때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이 이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뭐요? 인덱스 번호입니다. 그죠? 인덱스 번호. 그래서 어디 위치에 이게 값이에요. 값. 어떤 값을 넣을 건지. 이해돼요? append는 맨 뒤에 넣기 때문에 이 숫자가 필요가 없죠. 인덱스 번호가 필요가 없는데 insert는 어디에가 있어야 되니까 위치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치값에 해당하는 거가 인덱스 번호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있는데 1에 해당하는 위치가 뭐예요? 여기가 0죠? 여기가 1이거든요? 2죠? 맞아요? 근데 1 위치에 정형돈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조세호가 밀리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혹은 뭐 누락이 됐어. append 쓰다 보니 일부러 뭐 하나 넣고 싶어.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고요. 팝은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극장 많이 안 가시죠? 팝콘 좋아하시나요? 팝콘 통이 이거 좀 큰 것처럼 생겼죠? 이렇게 크게 생겼죠? 여러분들 팝콘 드실 때 위에서부터 드세요? 손 집어넣어서 밑에서부터 드세요? 위에서부터 드시죠. 그래서 아까 append는 뒤에 추가죠. 팝은 뒤에 있는 거 빼는 거예요. 이해돼요? 팝콘도 위에부터 먹잖아요. 맨 뒤에 데이터 뽑는 거가 팝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 중에 맨 뒤에 데이터 뭐예요? 박명수죠. 그래서 박명수를 뽑아내자.
뽑아내고 남는 거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유재석, 조세호인데 여기 봤더니 이거 어떻게 되죠?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죠. 앞에서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게 변경 안 돼서 뭐 복사해서 뭐 혹은 변수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팝에 해당하는 거는요, 원본이 훼손이 돼요. 결국엔. 그죠?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원본이. 그래서 원본이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더라. 밑에는 저 주석 처리했는데 열어보시면은 여러 팝, 맨 뒤에 거가 뭔지를 출력해줘요. 맨 뒤에 건 뭐예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한 개씩 빠지는 걸 보여줘요. 그죠? 여기서 했더니 박명수 빠지고 유재석, 조세호.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찍었더니 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유재석, 조세호 중에 팝하면은 팝한 게 뭐냐라고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조세호가 뽑혔던 얘기죠. 유재석, 조세호 중에 뒤에 있는 데이터 조세호가 뽑히더라. 팝. 그지? 그리고서 확인했더니 원본이 훼손돼서 뭐요? 서브에 있는 유재석만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팝했던 어떻게 돼요? 유재석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빼고 남은 걸 봤더니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에 초기값은 얘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요. 초기화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 점수 100점, 수학 점수 50점, 그 다음에 국어 점수 50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엑셀 할 때 어떻게 해요? 영어, 수학, 국어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이 있다고 칠게요. 열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뭐 하나의 열을 만들지 않아요? 얘네 세 개를 더하는 열 하나 만들고 거기 평균하는 그 열 하나 만들어서 각각을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얘네도 똑같아요. 얘가 뭐냐면요, 값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뭐다? 리스트고요. 리스트형 변수를 선언하는 거를 잠깐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값을 집어넣는데 원래는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리스트에 해당하는 초기값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엑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자, 엑셀에서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서브에 쓴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지금 변수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게 얘예요. 뭔 말이야? 여기 10명만 집어넣고요. 값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얘입니다. 예. 값 없게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에다가 서브에 이렇게 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쓴 거예요? 유재석 이렇게 쓴 거잖아요. 유재석, 그 다음에 조세호, 박명수. 요게 얘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엑셀을 다 잘 아시니까 이런 형태가 프로그램에서는 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운트라는 걸 좀 해보실 건데요.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값의 개수 같은 거 셀 때 쓰죠. 그래서 일단 어펜드부터 먼저 했어요. 어떤 거에?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 다음에 유재석을 넣으면 어떻게 돼?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 유재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펜드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봤더니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 원래 들어가 있던 거에 뭐다? 이 어펜드 유재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재석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지? 자, 그런 거 중에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카운트예요. 그죠? 카운트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유재석이 2명 있잖아요. 그지? 여기 유재석이 있고 여기도 유재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돼요? 자, 그래서 이 유재석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현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입력한다고 할게요. 책 새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책을 들어왔다고 입력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다가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쓰다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 썼나? 안 썼나? 가물가물해요. 다시 또 써요. 어떻게 되죠? 데이터 중복되죠. 그렇죠? 데이터 중복되면은 그때 뭘 해봐야 돼요? 카운트를 통해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2가 뜨는 부분이 있다. 그럼 내가 2번 입력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카운트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 처리랑 같이 붙여서 쓰겠죠. 만약에 2랑 똑같으면 그거 지워줘. 이런 것들을 하겠죠. 나중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할 때 카운트를 통해서 조건, 그 다음에 DB 안에 같은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걸 하는데, 아까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데이터형이 뭐라 그랬죠? 중복 없애는 데이터형 세트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카운트 하는 것보다 세트로 형변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중복 데이터 다 지워져요. 그게 더 편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내려가셔서 소트, 여러분들 네일이죠. 네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소트예요. 또 왜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죠? 대한민국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여기 1등 하신 분부터 꼴등 하신 분은 줄 세우는 걸 제일 좋아하죠. 대한민국에서 그거 하는 거가 소트예요. 그치? 그래서 어떤 친구, 어떤 학과, 어떤 시간이 가장 많이 도서 대여를 했는지 이런 거 하시려면 무조건 소트가 필요하죠. 그치? 소트가 그거 하는 거라서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은. 자, 그래서 소트라는 거를 이렇게 쭉 보실 건데요. 자, 일단은 자, 오름차수, 내림차수 모르시는 분 없죠. 오름차수 뭐예요? 작은 값부터 큰 값, 기억부터 히읗 이렇게 정렬하는 게 오름차수. 반대로 내림차수는 큰 값부터 작은 값, 그죠? 히읗부터 기역 순으로 하는 거, 그죠? 예, 그게 오름과 내림의 개념인데요. 요 넘언더바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거기 안에는 52431에 해당하는 값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소트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은 디폴트가 오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값부터 정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값 여기가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죠? 5, 2, 4, 3, 1이 소트 거쳤더니 1, 2, 3, 4, 5인데요. 얘는 원본이 보장이 되나요? 변경이 됐나요? 네, 원본이 변경되네요. 아까 팝도 원본이 빠지고 난 다음에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원본이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시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이유를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변경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변경 안 되니까 변수에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두 가지 경우예요. 그치? 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성값들 중에 리버스 트루가 있어요. 리버스는 무슨 뜻이죠? 바꾸는 거죠. 역순으로 바꾸는 게 리버스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1, 2, 3, 4, 5가 된 상태예요.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리버스 트루 하면은 이걸 역순으로 바꿔요. 5, 4, 3, 1.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바로 바꿨으면은 이 넘버리스트에 해당하는 거 지금 한번 여기서 소팅하고 왔잖아요. 소팅하고 왔는데 바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더라? 1, 3, 4, 2, 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요? 순서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 빼자. 이거 빼봐라. 그죠? 네. 위에 거 복사해서 이것만 뺐습니다. 맞아요? 리버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바뀌네요. 리버스, 여기다가 트루 폴스로 한번 해보세요.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자체적으로 바꿔주네요. 얘도.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자, 리버스 트루 하시면, 뭐다? 아이고, 프린트를 안 뽑았네. 잠깐만요. 여기다가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5, 4, 3, 2, 1 이렇게 됐네. 잠깐만요. 순서 바꿔야 돼요. 잠깐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해하게 합니다. 자, 잠시만.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위쪽에. 그래서요. 잠깐 껐다 켜야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 4, 3, 2, 1, 1, 2, 3, 4, 5. 잠시만요. 이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자,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소트가 들어가면 일단은 소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소팅이 돼서요. 그냥 밑에, 이거 지우세요. 이거 지우시고요. 밑에 있어요. 이걸로 볼게요.
지금 소트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 소트 자체가 동작을 해가지고요.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봤더니 뭐또 디테일하게 살짝 더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리버스 했을 때를 보세요. 그냥 리버스 했을 때. 자, 조금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치? 소트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소팅이 되고요. 이 리버스로 붙이게 되면요. 이게 52431이잖아요. 맞아요? 52431인데, 그거를 13425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리버스를 하시면 이렇게 순서만 바꿔주는 거고, 소트에 리버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팅된 거에서 바꿔준다. 한마디로 소트 그냥 쓰면 오름이잖아요. 거기에 뭘 쓰면 리버스 투루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바꿔준다. 이런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리버스 이렇게 하시는 거, 그렇죠? 소트 이거 판다스에 소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에서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보실 건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헷갈려요. 뭐가요? 파이썬 만든 사람 귀도 관건성, 판다스 만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문법이 단어는 비슷한데요. 조금 틀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헷갈려요. 파이썬 자체 문법이 있고 판다스 자체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가 비슷한 듯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어는 아까 제가 이게 뭐라고 했죠? 리스트형 변수 초기화할 때 이렇게 쓴다고 했죠. 한마디로 값 아무것도 없을 때를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코딩 짜다가 클리어라는 걸 이렇게 쓰게 될 때가 있는데, 클리어는 어떨 때 쓰냐면요. 호구문을 막 돌다가 이제 끝나가지고 변수를 초기화 해놓고 끝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도 내일 어떻게 하죠? 어제도 했죠. 수업을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고 가잖아요. 이 클리어는 자리를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여기가 리스트예요. 솔직히 말해서. 리스트 어떤 리스트냐면요. 여기 반 이름을 상현제 A반이라고 할게요. 상현제 A반에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여기가 제가 리스트고, 클리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 사람도 없을 때 비어있는 공간을 클리어. 그래서 어떤 거에 프로그램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변수를 비우실 때, 변수라고 하는 게 저장 공간, 여러분 여기도 저장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앉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에요. 그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을 좀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요, 컴퓨터 구조라는 게 있고 램에 해당하는 걸 배우는데요. 램이 저장 공간이거든요. 램은 뭐의 약자냐면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어제 앉았던 자리에 앉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셨잖아요. 한마디로 임의의 랜덤 어제 보셨죠? 돌려보셨던 1도 나오고 3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다고 해서 차곡차곡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안 앉았죠. 막 앉았잖아요. 그걸 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램에 해당하는 성질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조각 모음 아시나요? 디스크 조각 모음 있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주시면은 1번 이렇게 그 순서를 맞춰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예, 여기 다다다닥 붙어서 앉게 되면은 1번 자리 누구 있고 2번 자리 누구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돼 있는 거야. 1번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시지, 2번 자리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인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하죠. 예, 왜냐하면은 접근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렇기도 해요. 그렇고, 근데 리스트를 하면은 그렇게 돼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넘언더바 리스트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그죠?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뭐예요? 램에 해당하는 것 자체의 성질이 벌써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리스트는 뭐다? 예,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빠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변수로 5개의 숫자를 저장해 놓은 것보다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접근 속도가 빨라요. 가져올 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자, 익스텐드는 뭐냐면요, 합치는 거예요. 여기랑 데이터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SQL이라고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 이쪽에서 수집된 거, 예를 들면 그런 거가 있죠. 내가 본사예요. 본사고요. 여기 지사가 있어요. 지사 있으면요. 서식은 똑같아. 서식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본사 데이터, 그 다음에 지사 데이터 밑에 붙고 다른 또 지사 데이터 이거 붙이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익스텐즈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확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두 개를 합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마다 이렇게 수집된 거를 나중에 1년으로 합칠 때 익스텐즈를 쓰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판다스의 또 문법이 따로 있어요. 이 개념 자체는 익스텐드가 하나로 합치는 건데 판다스에 두 개 합치는 거는 또 이제 조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보시면 되고, 조인에 해당하는 거는 SQL에서 따왔어요. SQL에 해당한 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개념들은 다 차용해서 많이 가져와요. 프로그램 언어마다 다 비슷한 거. 한 개만 잘하면 딴 거 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거 파이썬 있던 건데, 이거 C 하나 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C부터 쭉 했거든요. C, 자바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 했는데, 이거는 객체라는 거네. 객체라는 거니까 자바 있었는데, 자바에서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은 언어마다 강점이 있어요. 파이썬은 문법이 쉬운 강점이 있고, 그리고 들여쓰기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잘 보여요. 이 브레이스 가로를 대부분 C 언어에서 하는데, 브레이스 가로 하나가 없으면 에러 뜨거든요. 자바에서는. C에서는 그것 때문에 되게 에러가 엄청 초반에 많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파이썬에서 그렇지가 않아서 좋아요. 일단 좋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이 같은 듯 다른 이 패키지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거가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카카오톡 만든 거,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밴드 만든 거가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 방법이 다른 거죠. 그죠? 문법이 좀 다른 것처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이고. 자, 튜플. 자, 튜플에 해당하는 거는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읽기 전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요, 튜플 자체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만들면서 PDF로 만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워드나 한글 이런 프로그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PDF로 변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왜요? PDF로 바로 만들고 나면은 리스트로, 그러니까 수정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기가 여기선 되긴 해요. 프로그램에서 되기는 하는데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PDF로 받게 되면은 PDF를 깨서 다시 워드나 한글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얘도 똑같은데, 그래서 뭐부터 한다? 리스트부터 하고 수정을 이거 다 한 다음에 픽스된 거를 튜플로 많이 변환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튜플은 동그란 가로입니다. 리스트는 이 대가로였죠. 이런 대가로인데, 튜플은 동그란 가로예요. 동그란 가로가 튜플의 형태고요. 튜플에 해당하는 거는요, 읽기만 돼요. 수정 삭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수정 삭제 갱신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요, 돈가스 치즈가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식사 시간 이후라서 배는 안 고프시죠? 다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접근하실 때는 똑같이 인덱스 번호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의 제로는 돈가스, 그죠? 메뉴 1번은 치즈가스, 그죠? 이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애드라는 게 있네요. 애드. 그죠? 애드라는 거죠. 애드라는 거가 있는데, 애드 말고, 애드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앞에서 offend 이런 것들도 좀 배워봤죠. 그래서 여기 offend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offend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리스트에서는, 아까 하하가 붙었었죠. 그죠? offend 하하가 붙었는데, 얘도 한번 동작을 시켜봤더니 에러가 뜨네요. 에러인 즉슨 이거는 메뉴가 안 됐다고 돼 있어서 얘부터 돌리세요. 메뉴부터. 그 에러 메시지가 지금은 동작을 안 시켰다고 나오는 에러 메시지고, 얘요. 튜플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offend 속성 못 써. 이 얘기죠. 그죠? no attribute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add도 똑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add도 어떤 거에 뒤쪽에 추가시키는 거가 add라고 하는 건데요. 얘 튜플은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add 못 써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다? 추가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추가가 안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도 한번 해볼까? 인설트라는 거 아까 있었죠. 여기도 인설트 한번 써봅시다. 인설트는 몇 번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 생성가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한마디로 뭐다? 추가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 그렇고요. 자, 내려가셔가지고, 자, 튜플을 활용해 보실 건데요. 튜플에 해당하는 거는요, 앞에서 이렇게 해보셨죠? 값을 한 개씩 집어넣는 거, 그렇죠? 변수 하나에 값 하나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셨는데, 여기다 동그란 가로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동그란 가로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일단은. 돌려보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프린트 이렇게 해서 네임, 그 다음에 에이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이, 그치? 자, 집어넣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로우 데이터, 그렇죠? 이렇게 해서요. 얘네들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맨 밑에 있는 거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맨 밑에 있는 거. 그러면은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가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요. 여기다가 대괄호 하신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리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지? 한마디로 대괄호로 썼다는 얘기는 워드를 켜가지고 값을 대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동그란 가로는 뭐를 켜서 값을 넣었다? 튜플에 해당하는 PDF 같은 걸 만들어서 바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뭐가 안 돼요?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딴 사람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투플인지 아니까 리스트로 형변환해서 수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요? 리스트형 데이터로 바꿉니다. 리스트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죠? 리스트에 바꾼 거를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변수면은 리스트 로우 데이터로 합시다. 리스트 로우 데이터.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타입을 통해서 걔네들이 잘 바뀌었는지 확인할게요. 이렇게 이제 먼저 바꾸시고, 자, 이렇게 바꾸시고, 타입을 확인했어요. 타입을 먼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가 실질적으로 잘 들어와 있는지를 또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봤더니 김정국 코딩, 20 코딩 대괄호로 돼 있어요. 대괄호로 돼 있어서 리스트형 데이터가 됐고, 거기에다가 append, 그죠? 네, extend로 합시다. extend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하, 그 다음에 하가 더 적었죠? 나이가 실질적으로 노는 거, 힙합, 걔가 뭐죠? 4개? 4개, 이런 거. 자, 이렇게 하셔서 한번 출력을 프린트로 해보죠. extend가 아닌가? extend가 안 되면 append. 한꺼번에 되나? 안 되면, 네. 이거를 extend로 바꿉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서요. 리스트니까는 요걸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요 대괄호를 하셔야 되고요.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김종국의, 그죠? 요 하하 19 4개를 합치려면 extend로 합치시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합치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네요. 그죠? 되시나요? 이해가? 네.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셨으면 뭘로 다시 바꿔야 돼요?
튜플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요거 자체를 이제 수정을 했어요. 튜플 형변환합니다. 똑같아요. 인티저 쓴 거랑 똑같습니다. 튜플로 이렇게 해서요. 변수명만 좀 바꿔놓을게요. 튜브 언더바 로우 데이터로 바꾸죠. 이렇게 바꿔서 프린트 구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P로 바꿔야 되는데 잘못 썼다. 튜브 그죠? 튜플 다 쓸까요? 여러분들 아직 처음 배우시니까 튜플로 쓸게요. 튜플 로우 데이터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PDF를 다시 한글이나 워드로 바꿔서 수정하고 그걸 다시 PDF로 묶어서 다시 보내는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현업에서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램 상에서 리스트 말고 툴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이 값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딴 사람이 값에 해당하는 거를 변경시키면 안 될 때가 있죠. 원본에 해당하는 거. 뭔가 이렇게 공통작업을 할 때 소수값을 주면 그죠. 초기값에 해당하는 거 변경하시면 안 되죠. 초기값에서 다 프로그램이 파생되면서 변경이 되니까 초기값을 변경시켜버리면 다 밑에가 꼬여버리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상황이 다 있으니까는 있는 거고 상황이 없으면은 이게 계속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엄청 많이 쓰이는데 튜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많이 느껴보지만은 기초 데이터의 초기 데이터 값이 변경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때 외에는 잘 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한글 PDF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가 딱 맞는 예입니다. 여기에.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거는요. 딕셔너리가 한국말로 사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게 키값입니다. 이게 키값이고 뒤에는 이게 밸류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키밸류라고 써있죠. 그죠? 그래서 문법 형태가 이 콜론을 기준으로 이 키와 밸류로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렇고 그거를 이제 호출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키값으로 호출하시는 거예요. 어떤 변수명, 캐비넷이라는 변수명에 키에 해당하는 3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겠네. 예. 이서준이 나오네요. 그치? 왜요? 똑같은 키값이 있다 하면은 뒤에 있는 거가 앞에 있는 거를 덮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 원래는 중복으로 쓰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실습을 해 놓은 거예요. 실험을. 그죠? 똑같으면 어떻게 나온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똑같으면 뒤에 있는 거네요. 똑같이 우리 변수 앞에서 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우리는 키와 밸류가 있는데 키가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키즈라는 이 속성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뒤에다 나오시긴 할 건데 캐비넷에 해당하는 거에 키즈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프린트 구문을 한번 걸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밸류 하나는 밸류 값 하나란 뜻하는 건데 값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values 이렇게 하셔서 프린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시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앞에 있는 키값에 해당하는 것만 나와요. 300, 100. 맞아요? 300, 3하고 100, 그죠? 그 다음에 밸류즈는 유재석 하고요. 이서준이 나오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3에 해당하는 게 이서준, 그 다음에 100에 해당하는 거 김태호. 그죠? 이렇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오는 거죠. 이게 중복이니까. 그죠? 중복이니까 이 밑에 게 나와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하고 100, 이렇게. 얘는, 3이 먼저 나오고 100이 나오네요. 그죠? 얘는 이서준이 먼저 나오고 김태호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키값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약간 정렬돼서 나오는 것 같고, 그죠? 밸류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에서 히읗 순서로는 안 나오네요. 맞아요? 기억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오름차 쓴다면.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딕셔너리에 값을 넣을 때는 get이라는 걸 써요.
그죠? 우리 리스트에 값 넣을 때는 append, insert 이런 걸 썼잖아요. 리스트에 값 넣을 때는요, get이라는 걸 씁니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저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잘못 얘기했어요. 값을 가져올 때를 뜻하는 거예요. 네. 리스트에 값 가져올 때, 리스트 값 가져올 때는 뭐예요? get 쓴다. 그죠? 그래서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 다음에는 뭘 쓰시면 돼요? 그 인덱스 번호를 쓰시면 돼요. 그죠? 인덱스 번호. 그래서 현재 3에 해당하는 키값에는 그 인덱스 키값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다. 3에 해당하는 키값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재 3에 해당하는 키값에는 이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서준이 여기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5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위에 5 있었어요? 여기 5 있어요? 없죠. 그죠? 5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none 이렇게 나옵니다. none. 통계에서 여러분들 NaN 그 다음에 NA 이런 것들 배우셨나요? 맞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 엑셀 기준으로 빈셀을 역할을 해요. 빈셀. 그죠? 데이터 쭉 나열되는 것 중에 빠진 거. 저는 그런 것들 이빨 빠진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쭉 하다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를 non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여기선. 그래서 그 R 혹은 이런 파이썬 그 판다스에서는 모양들이 좀 틀려요. 어디에서는 NA라고 쓰고, 어디에서는 none이라고 쓰고, 어디에서는 또 NAN이라고도 쓰고, 그죠? 이런 것들이 형태들은 틀린데 결국엔 뭐다? 없는 데이터다. 이런 얘기예요. 없는 데이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요. 예, 요 캐비넷의 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넌 출력 후 하이 출력 이렇게 했는데, 키값에 5는 없으므로 넌 출력 후 하이를 출력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요, 5에 해당하는 거 지금 없었죠. 그렇죠? 없었을 때는 사용 가능이라고 바꿔서 출력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지? 한마디로 5에 해당하는 캐비넷은 비어 있죠.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5는 키값으로 사용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로 해서 동작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5에 해당하는 건 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예요? 현재 그 키값은 비어 있다. 그 캐비넷은 비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캐비넷이 비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비어 있으면 거기에 키값을 할당하죠. 키밸류를 할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거가 i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포인 구문 있지 않았어요? 포인 다음에 뭐 쓰라고 했죠? 값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쓰라고 했어요. 그치? 얘도 똑같아요. 캐비넷에는 지금 값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치? 중복된 거라서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100하고 3에 해당하는 거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3에 해당하는 거랑 100에 있었죠? 100이 있었죠? 그래서 3에 해당하는 거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을 통해서. 그쵸? 아까 이즈 했던 거 기억나요? 이즈 붙인 다음에 뭐 했죠? 뒤에 뭐 했죠? 기억이 안 나네. 이즈 어퍼 했었네요. 이즈 어퍼 기억나요? 대문자냐? 물어봤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즈랑 똑같은 거야. 여기에 3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캐비넷에는 키값이 3이랑 100이 있는데 3에 해당한 거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다? 캐비넷 안에 100에 해당하는 거, 그죠? 요거 100까지는 있는데 5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5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거보다도 얘를 더 많이 써요. 그죠? 안에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죠?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까 is upper처럼 대문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기에 키값 있냐라고 물어볼 때 뭘 하는 거예요? in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딕셔너리 타입일 때 사용 가능한 거겠죠? 딕셔너리 타입일 때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키값에 해당하는 거는요, 문자 열로도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자 열로도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시면 뭐가 나오더라? 그 안에 값이 나오더라. 유재석, 김태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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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자, 거기에 키값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 현재 A-3에 해당하는 거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유재석이 있는데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렇죠? 김종국으로 그걸 업데이트라고 하죠. 덮어쓰기가 되고 C-20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C-20 없죠? 그죠? A, 3B 100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C-20이 생성이 되면서 조세호라고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추가되고요. 있으면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자, 거기에 이제 삭제를 하시고 싶을 때 삭제,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치? 딜 하시고 이 배열 아니죠. 딕셔너리 타입의 변수 거기 키값 이렇게 쓰시면은 요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DB 쪽에서는 지금처럼 이 명령어를 통해서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 RDB는 옛날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이 그 값 자체를 이제 뭐 지우실 때 드랍이라는 것도 쓰고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그렇죠? 명령어가 약간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키와 밸류들만 따로 뽑을 때 그래서 이거 판다스에서 씁니다. 그렇죠? 왜요? 데이터가 쭉 몇 개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렌으로 하면 되는데 이 키, 필드 값들이 뭐가 있는지 필드 값이 10명이에요. 10명 데이터베이스 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필드가 뭐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나중에 뭐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실지.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해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되지만 요즘엔 어떻게 해요? 속도 때문에 그 중에 필요한 것만 내가 분석하고 싶은 것만 그 12개만 가져와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키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이 명령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값들이 뭐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얘기할 때, 그렇죠? 아이템 뭐야? 두 개 쌍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값, 그렇죠? 이건 쌍.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시고 30분 하실 거예요. 3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얘네들도요 클리어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이 브레이스가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뭐다 초기화 시킬 수가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세트라는 게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트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전에 중복된 값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1, 2, 3, 3, 3 중에 3, 3, 3이 중복이죠. 그래서 이 세트로 이렇게 감싸서 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333 중에 이 두 개의 3이 날라가네요. 그죠? 그래서 셋은 주로 어디에 쓴다? 데이터베이스 넣기 전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이 세트로 형변환하는 거,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봤더니 이게 세트 데이터형이네요. 저 세트 데이터형인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주면은. 자바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유재석, 김태우, 양세형이 있어요. 그죠? 양세형이 있는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유재석이 그죠? 자바도 할 수 있고 파이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박명수가 그 파이썬 할 수 있는 친구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렇게 해서 셋을 하면은 얘 중에 겹치는 애는 없죠. 그렇게 해서 세트 데이터형, 리스트 데이터형에서 세트로 바꿔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그 대괄호인데 셋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여기 브레이스가로 바뀌어서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자바 할 수 있는 애랑 파이썬 할 수 있는 애, 걔네들의 뭘 해요? 공통 교집합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친구 뽑을 때, 그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친구 뽑을 때 이런 거 할 때 또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셋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교집합하는 인터셉션,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하는 디퍼런트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있네요. 뒤에, 그지? 자, 그래서 이 교집합을 할 거예요. 교집합은 파이썬도 할 수 있고 자바도 할 수 있는 친구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죠? 이게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기호, &&랑도 똑같죠? 앞에서 AND 배우셨죠? AND 배우셨을 때 파이썬을 AND 쓰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and 대신에 앰퍼센드 기호 쓴다고 했어요. 그지? 그렇고 그거를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인터섹션. 그죠? 이건 뭐 한국말로 교차로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교집합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친구 누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유재석. 그지? 여기 지금 데이터형이 세트 데이터형이네요. 둘 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즘에 그런 거가 또 많은 것 같은데 대학끼리 교류도 좀 많이 해서 성균관대 다니던 친구가 뭐 숭실대 가서도 뭐 3학년, 4학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만약에 여기 숭실대고 저기가 성균관대요. 그러면은 두 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붙여가지고 이 중에 교류하시는 거죠. 이 학교도 다니고 저 학교도 다녔던 친구가 누구지 이런 것들 판단할 때도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합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바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바 아시죠? 아까 주민번호에 중간 바 있잖아요. 그거를 세워놨다고 해서 버티컬 바라고 합니다. 그치? 버티컬 바고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 커튼에 버티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건 오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결국엔 합집합이에요. 그렇죠? 합집합, 수학의 합집합 아시죠? 다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영어로 유니온. 우리 영어 아시죠? 위아더 월드 이거 할 때 유니온 이런 거 많이 쓰죠. 옛날에 옷 브랜드도 유니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합집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랑 파이썬 합쳐서 한꺼번에 표시하자 이럴 때 쓴다라고 하고요. 같이 차집합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좀 쉬었다 갈게요. 31분인데 차집합은 뭐예요? 자바에서 파이썬 뺐어요. 그럼 결국엔 뭐다? 자바만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얘기고요. 반대로 빼면 어떻게 해요? 파이썬만 하실 수 있는 사람. 파이썬에서 자바 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썬 하실 수 있는 사람. 그치?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기준값이 틀려지는 거.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조금 쉬었다 가죠. 자, 지금 31분인데요. 다시 5분까지 쉬겠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좀 졸음이 많이 있으셔서